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정록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2021년 초에 또 인간중심 보안 포럼을 만들어서 뜻을 같이 하는 전문가님 약 한 50명 정도 모시고 같이 이제 발제하고 토의하고 하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거기에서 이제 논의되었던 인간중심 보안에 대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우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크게는 3가지죠. 우선 왜 인간중심 보안이라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간중심 보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어떤 개념에 대한 얘기들을 좀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구현할 거냐? 그리고 현재 거의 다른 구현에 따른 여러 가지 이슈라든가 또 실제 실사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보여주면서 이것이 이제 현재는 개념에만 묻혀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이런 적용되고 실무에 적용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또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또 해결해야 될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제 포럼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해야 될 주제들 이런 것들을 좀 소개 좀 하고 마지막 마무리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왜 인간중심 보안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벌써 이제 2년이 넘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이후 코로나19의 어떤 영향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이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2가지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공감하는 것 같아요.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이제 도래했고 지금 그것이 당분간 지속될 거다라는 것들은 누구든지 부인하지 못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이제 큰 특징은 이제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가속화될 거다 하는 얘기죠. 물론 이제 2020년대 들어와서부터 또는 그 이전부터 디지털 전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코로나에 의해서 더 이제 가속화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부인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코로나 이후의 세상, 이제 제 생각에는 2022년 이후에는 조금 새로운 이제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고 조금 이제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되겠지만 그래도 그 과거의 일상과 같은 세상이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님들이 비교적 새로운 뉴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표준이 또 도래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의 보안 전략도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에 대해서 몇 년간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3가지 보안 전략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 연계된 보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과거에 어떤 IT 인프라에 포커스된 그런 보안이보다는 비즈니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또 업무 프로세스 상에서의 어떤 다양한 위험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이제 비즈니스와 보안이 같이 연계되는 그런 이제 보안 전략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이제 그들만의 리그 해가지고 따로따로 비즈니스와 보안이 이렇게 잘 연계가 안 되고 분리되어 있는 현상들이 다시 얘기하면 이제 비즈니스 보안보다는 기술적인 그런 보안에 포커스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좀 괴리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특히 이제 디지털 비즈니스라는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확산되면서 이 안전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커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비즈니스와 연계된 보안이 더욱더 중요하게 된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기반의 보안, 데이터 드리븐 시큐리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선진 기업들에서는 이미 이런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의사결정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선진 기업들을 위시해서 이제 많이들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좀 더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위험 관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보안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인데 그것도 이제 데이터 기반을 한 그런 보안 위험 관리가 진행돼야 될 것이고요. 또 이제 모니터링을 많이 하지만 시큐리티 모니터링도 이제 단순히 어떤 네트워크 차원에서의 모니터링보다는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의 데이터를 수집한 모니터링, 또 그거를 또 우리 임직원들의 어떤 성과 관리하고 연계시켜서 그 전사적인 보안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러한 그 데이터 기반의 보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해질 거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 중심 보안인데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죠. 어떤 이제 이런 디지털 세상에서는 개인의 어떤 창의력 또 자율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요구되는 세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의 어떤 그 보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어떤 자율적인 보안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요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전략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그 면역 회복력을 갖춘 그러한 디지털 보안 이런 체계를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요새 사이버 레질리언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어떤 면역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계기가 됐고요. 저 자신도 이제 면역 체계를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이제 레질리언스 하면은 보통 뭐 회복 탄력성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난 후에 빠르게 이제 복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레질리언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이제 면역 체계를 잘 갖출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 간과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뭐 번역을 면역 회복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하여튼 그 사이버 레질리언스를 갖춘 그러한 디지털 보안 체계 이런 것들이 앞으로 뉴 노멀 시대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목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2020년 자료지만 그 RSA 컨퍼런스라고 보안에서 제일 큰 컨퍼런스죠. 거기에서도 그 주제가 휴먼 엘리먼트라는 주제로 해서 이제 많은 그 발표와 또 전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보면 이제는 이런 비즈니스 또 휴머니티 또 뭐 인텔리전트 이런 단어들이 상당히 이 컨퍼런스에서 많이 나왔다, 많이 회자되었던 용어였다라는 얘기. 그래서 어떤 조직 내에 그 모든 임직원들의 어떤 그 보안에 대한 책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그러한 모임이 있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사실 제가 뭐 보안에 대해서 한 뭐 연구하고 또 교육한 지도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처음에 제가 보안 연구를 할 때도 보면 보안이라는 게 이제 인간의 문제다, people problem이다라는 그런 자료들을 수차례 봤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보안에 대한 그런 사회공학적인 관점에서 그 연구를 이제 많이 시작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뭔가 시스템적으로 뭔가 구축하고 할 때 크게 이제 세 가지 요소를 많이 얘기하죠. 보통 PPT 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people, process, 그다음에 technology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기본 요소고 이것들이 잘 작동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어떤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보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가 다 여전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국내에서도 한 보안의 역사를 한 30년 잡는다 치면 그동안에 그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내용을 보면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은 연구나 개발이 있었고요. 또 뭐 ISMS 뭐 P 이런 식의 어떤 그 프로세스적인 관점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었던 거는 이제 뭐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이 사람에 대한 그 연구라든가 또 제도적인 활동 이런 것들은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는가라는 게 저도 뭐 이 분야에서 종사했던 전문가로서 한번 반성해야 될 이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기술이라든가 이 프로세스라는 게 결국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냐 하는 거고요. 우리의 세상이 이제 점점 그러니까 소셜라이즈 된다, 사회적이다 이렇게 됐는데 뭐 여러분들도 뭐 잘 뭐 하시겠지만 소셜 미디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뭐 소통도 하고 또 자기의 어떤 생각도 피력하고 이런 세상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점점 사회적이 되기 때문에 보안도 마찬가지로 좀 더 사회적일 필요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인간에 대한 보다 많은 좀 고민과
이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왜 인간 중심으로 보안을 이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듯이 이제 인간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위키스트 링크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보안 사고의 한 뭐 50% 이상, 뭐 60%, 70%가 어떤 인간의 어떤 무지, 또 실수, 뭐 이런 거, 또는 어떤 금전적인 또 비금전적인 어떤 유혹이라든가 악의 이런 걸 통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역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인간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안 이슈의 주체는 역시 인간이고 IT는 단순히 이제 하나의 도구다 하는 것이죠. 툴입니다. 물론 이제 보안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보안을 하기 위한 좋은 도구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IT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그거를 IT를 잘 활용하고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역시 보안 관리자가 이제 있고 또 그걸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들은 조직의 임직원들이기 때문에 그 보안 이슈의 주체는 인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또 역시 뭐 부인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경제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또 도래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디지털 경제가 더 가속화되고 있는데 역시 이것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런 디지털 경제에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창의성이라든가 자율성 또 유연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보안에도 좀 더 새롭게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전통적인 보안 접근 방법,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그 IT 인프라, 뭐 컴퓨터 네트워크 이런 쪽에 그 중심이 된 보안이었죠. 그래서 주로 이제 보안의 대상이 IT며고 또 이걸 해결하는 방법도 이제 IT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던 그래서 IT 중심의 보안이 이제 대세를 이루었고 그것이 뭐 지금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그 경향이 치중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나름대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뭐 IT 중심의 보안을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뭐 이제 그것이 이제 그 하나의 뭐 영향으로 봤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어떤 공식적인 어떤 보안 정책 또 어떤 기술적인 그런 보안 통제 대책을 좀 이렇게 강압적으로 인포스 시킴으로써 이제 주로 이제 예방 쪽에 보안 사고가 나기 전에 어떻게 예방 쪽에 이제 중심을 두어서 이제 많이 하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안 사고는 이제 계속 터지고 사고가 터질 때마다 새로운 이제 보안 대책들이 이제 적용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상당히 그 불편함을 느끼고요. 또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난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우회하는 경로들을 찾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오히려 보안 위험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현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특징은 지금 이제 지능정보사회, 뭐 이제 AI, 클라우드, 뭐 이런 세상이 점점 이런 기술들이 점점 이제 성장화되고 보급되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기술들을 디지털 기술들을 우리가 통제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세상이 된 겁니다. 특히 이제 뭐 많은 데이터나 컴퓨팅 자원들이 클라우드, 그러니까 인터넷 환경 속에 들어감으로써 저희들이 어떤 개인 기업이, 개별 기업이 이걸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통제 역량도 상당히 상실되고 있다. 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디지털 제품이라든가 서비스를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기업과 기업 간의 협업 체계도 중요하고요. 또 조직 내에서의 부서 간의 이제 협력 체계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협업이라든가 또 자발적인 그런 창조 역량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은 그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통적인 보안 접근 방법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새로운 대안이 이제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게 하나의 그 인간 중심 보안을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요약 장표인데요. 결국은 이제 이 지능정보 사회에서 인간 통제력의 어떤 그 상실 위험이 있고, 또 그다음에 고도화되고 복잡화된 그러한 세상에서 이제 계속 새로운 위협들이 나오고, 그럼으로써 이제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얘기. 또 과거 같은 어떤 예방 중심의 어떤 강압적인 그런 보안 대책으로는, 또 그 기술적인 보안 대책으로는 오히려 또 이제 우회 경로를 찾고 하다 보니 이제 오히려 보안 위험들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어떤 임직원의 어떤 잠재력 이런 것들을 이제 오히려 이런 강압적인 보안 접근 방법을 통해서 억제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그런 트러스트 노원, 아무도 신뢰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강압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어떤 잠재적인 그런 뭐 범죄자 뭐 이런 식의 취급하는 상태의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이제 임직원들을 신뢰하지만 확인해보는 그러한 패러다임으로의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중심 보안이라는 게 그건 뭐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살펴보기 전에 우선 관련된 인간중심 보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 동향 이런 것들을 짤막하게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인간을 위한 또 인간에 의한 그런 보안 이런 거에 대한 이슈 제기는 제가 보기에는 2010년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전에는 주로 이제 어떤 인적 보안, 다시 얘기하면 뭐 보안 교육이라든가 인식 제공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임직원의 어떤 보안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나 또 노력들이 있었던 거는 이제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인간을 위한 또 인간에 의한 그런 보안에 대한 노력들은 이제 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20년 이후부터는 그런 것들이 좀 시작됐다.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도 좀 아시겠지만 유저블 스키리티, 뭐 사용자 친화적인 보안이라는 이슈가 이제 2008년부터 언급되기 시작해서 어떤 사용자의 경험, 뭐 이제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중시하면서 보다 편리한 그런 보안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역시 이제 인간에 대한 뭐 이제 포커스가 좀 옮기긴 했지만 중심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가트너가 2012년도에 인간중심 보안 패러다임이라는 거를 제시를 했다고 좀 보는데요. 그 매버릭 리서치라고 해서 매버릭이라는 게 이제 좀 전통적인 방법에서 확 벗어나는 혁신적인 그러한 매파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매파. 뭐 비둘기파 매파 할 때 그런 기존의 질서를 이제 헝그러뜨리는 그러한 뭐 매버릭 리서치라는 거의 일환으로서 이제 인간중심 보안이라는 그런 패러다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보안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보안 통제를 감소시켜야 된다 하는 조금 극단적인 주장을 하면서 뭐 이제 인간중심 보안에 대한 패러다임을 제시했고 거기서 뭐 정의라든가 또 이걸 어떻게 구현할 거냐에 대한 전략, 여러 가지 재반 이슈, 사례 등 여러 가지 이제 수편의 그 페이퍼들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2015년부터는 이제 심리학이라든가 또 행동과학, 또 행동경제학이라고도 뭐 얘기하는데 그 이런 관점에서의 보안 행위들이 이제 연구된 그런 논문들 또 뭐 서적 이런 것들이 이제 발간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넛지 같은 그런 행동 경제학 기반으로 해서 그것들을 이제 보안 영역에 적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왜 이런 보안에서 이런 그 임직원들의 행동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아이디어 40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어떤 학술 단체, 그러니까 심리학이라든가 또 경제학 이런 쪽에 연구를 진행하는 학술 단체인데 거기에서 보면 이제 보안 활동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바이어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심리적인 어떤 편향, 편견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가보시면 좋은 자료들을 좀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인간 중심 보안에 대한 그 정책 동향을 좀 살펴보면 역시 이제 영국에서 NCSC라고 여러분들 뭐 국가 사이버 보안 센터라고
아시는 분 많이 아실 텐데 거기에서 이제 People Centered Security라고 이제 이렇게 그 어떤 프로그램 차원으로 이거를 이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 보안을 여기서는 이제 사회 기술적인 시스템, 소시오 테크니컬한 시스템으로 보고 그 보안 관리 차원에서 보안 관리 프로세스를 준수하는 인간의 어떤 행위적인 특성에 초점을 두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도구들, 툴킷, 그다음 교육 교재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사이버 UK 이제 2017이라는 17년도에 요 이제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이제 부제가 이제 People the Strongest Link라는 부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관련된 자료들을 다운받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 엠마라는 그런 이 People Centered Security 프로그램을 이제 리딩하는 그런 책임팀 뭐 일종의 리더죠. 이분이 이제 인간을 위하지 않은 보안은 조직 내에서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아주 강조를 하면서 인간 중심의 보안을 피력했던 그런 사례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이할 만한 게 이제 리스크라고 이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Research Institute for Socio-Technical Cybersecurity라고 이제 리스크 보통 우리가 위험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보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위험 관리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리스크라는 발음상으로 그 어떤 소시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사회기술적인 차원의 이제 보안을 이제 보는 연구하는 그런 대학이죠. 이게 이제 런던대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이라는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영국에서 최초의 어떤 전사적 보안을 연구하는 이제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도 아주 좋은 연구 프로젝트들 쭉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디지털 책임, 디지털 리스폰시빌리티, 그다음에 리더십 앤 컬처, 사이버 크라임, 또 시큐어한 그런 디벨롭먼트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이제 종종 들어가서 사이트를 이제 자료도 찾아보고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그 인간 관련한 보안 조목에서 보면 이제 특이할 만한 게 이제 나이스라고 National Initiative for Cybersecurity Education 해가지고 주로 이제 인력 양성 프로그램 쪽에 이런 포커스해서 이제 인간 중심 보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을 어떻게 하면 제고할 거냐 하는 쪽에 컴피턴시 이런 쪽에 대한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막 발간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인식 제고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도구라든가 교재 이런 것들이 이쪽에서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특이할 만한 게 이제 요 프로포인트라는 회사, 이건 민간 회사인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그 특히 요새 이제 랜섬웨어 이런 것들이 이제 핫 이슈가 되면서 이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랜섬웨어들이 많이 이제 전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포인트는 이제 이메일 보안 쪽에 뭐 세계적인 뭐 1등 기업인데 거기가 이제 미국의 연방 정부하고도 많은 이제 관련을 가지고 그쪽에 그 많은 그 제품들을 서비스들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거기에 이제 시니어 CISO로 근무하고 있는 브루스 브로디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과거에 그 페더럴 거버먼트 이쪽에서도 이제 CISO 역할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프로포인트에서 작년에 인간중심 보안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좀 봤는데 이게 이제 니스트의 그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 있잖아요. 여러분들 CSF라고 해서 많이 아실 텐데 그게 이제 보통 이런 핵심 활동 코어하고 프로파일 그다음에 임플리멘테이션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계층으로 해서 세 가지 레이어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프레임워크가 유사하게 인간 중심 보안에 대한 프레임워크도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PCSF 그러니까 PCS 프레임워크 코어 활동은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governance, risk, compliance, GRC라고 보통 얘기하죠. GRC, 그다음에 PPT, 아까 얘기한 People, Process, Technology 이렇게 네 가지의 어떤 코어 핵심 활동들이 있다라는 얘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프로파일, 그러니까 그 특정 그 조직의 어떤 그 프로파일, 그러니까 현재 상태가 어떻고 또 앞으로 이제 타겟 상태가 어떠냐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구현할 거냐에 대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위험에 따라서 스트릭트 할 거냐, 모더레이트하게 할 거냐, 그렇지 않고 약하게 할 거냐 하는 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통제에 대한 얘기들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이제 GRC 쪽에서는 9개, people 쪽에서는 6개, 프로세스 쪽에 3개, 테크놀 쪽에 6개 정도의 어떤 다 합치면 몇 개가 되죠? 18개에다가 6개니까 24개 정도의 어떤 그 대책, 통제 요구사항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좀, 이건 이제 인터넷에 다 공개된 자료인데요. 저도 이제 다운받아서 자세히 보니까 약간의 뭐 오류가 있긴 있지만 나름대로 괜찮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참고할 만한 그런 자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인간 중심 보안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는데요. 인간 중심 보안이라는 게 저는 이제 이렇게 우리 포럼을 통해서도 같이 한번 논의를 했는데 그 결론은 인간 중심 보안은 결국은 전사적이고,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와이드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보안 부서 이슈만의 얘기가 아니고 전사적인 이슈로 봐야 되겠다는 얘기. 그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한, 이게 이제 계속 뭐 서스테이너블한 그런 보안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 방법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전략이다, 하나의 전략이라고 봐야 되고, 그건 결국 무엇을 위한 거냐? 이런 보안 문화, 지속 가능한 보안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이제 보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는 원칙과 신뢰, 어떤 구체적인 보안 대책, 통제를 기반으로 하기보다는 그거를 뭐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인간 중심 보안을 위한 중요한 원칙들하고 또 임직원에 대한 신뢰, 트러스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되 개별 그 임직원들의 어떤 그 권한과 또 관련된 책임을 명확하게 할당하고 배분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이제 대책 관점에서 보면 과거의 어떤 예방적인 보안 대책 게 추정했었는데 그거와 또 탐지 및 대응 이런 쪽에 대책하고 이 균형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제 지속적인 뭐 개선 또는 교정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바로 이제 인간 중심 보안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뭐 잠깐 언급했지만 이제 과거와 같이 이제 중심적으로 이제 뭐 보안 대책을 중심으로 놓고 그 위에 이제 이거에 관련된 정책, 보안 정책, 그다음에 사람은 저 이제 변방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사람에 대한 그런 중심보다는 이제는 이제 사람을 가운데 놓고 중심으로 보고 그것에 관련된 역할과 책임, 권한, 또 원칙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하고 그외에 이제 이거를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정책과 보안 대책 이런 것들이 사용되겠다. 이런 식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직원들은 특정 권한이 있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가지며 이러한 권한과 책임은 직원이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의 대상이 된다는 이해의 근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권한과 책임 또 제재와 보상 이런 것들이 상당히 더 강조되는 그러한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장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제 뭐 프레임워크인데요. 큰 그림입니다. 이 한 장으로 이제 많은 것들이 설명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인간 중심 보안이라는 게 이제 원칙과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 이제 밑에 이제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칙이라는 여기 보면 이제 책임성, 자율성, 투명성, 필요성, 요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뢰, 이제 권한과 책임을 이제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제 신뢰 공간을 점점 넓히는 거죠. 그리고 통제는 이제 이게 뭐 서포트 해주는 수단으로서 예방 통제, 탐지 및 대응 통제가 이제 균형되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보안인식 교육,
이런 것들 이제 하나의 그 두 개의 축이 필요한데 이런 행동 변화를 유도시킬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인식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또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또 이런 것들의 결과가 결국 성과 평가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이런 인식 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잘 개발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신뢰를 하지만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보안 모니터링하고 분석 이런 것들이 이제 또한 축을 이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threat intelligence 또 security intelligence 같은 그런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이거를 이제 의사결정에 사용돼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떤 사용자 행위 분석 이런 거 사용자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분석 같은 거 이제 AI 기법 이런 것들이 여기에 적용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뭐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교정을 노력을 하고요. 또 혹시 반복되는 그런 그뭐 위반 행위 이런 쪽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제재도 해야 되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전사적이고 긍정적인 보안 문화를 구축하는 게 바로 인간 중심 보안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뭐 이게 버전 1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계속해서 이게 뭐 이제 우리가 더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이런 프레임워크는 좀 바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저희들이 뭐 6개의 원칙을 제시를 했는데 이게 다는 아닌 것 같고요. 나름 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6개 원칙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책임 추적성, accountability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이 바로 책임성, responsibility 원칙입니다. 그래서 accountability하고 responsibility의 두 가지가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이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이게 책임성 뭐 이렇게 responsibility 책임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죠? 구별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책임 추적성 뭐 이건 이제 responsibility는 책임성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accountability는 결국은 궁극적인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종적인 책임, 궁극적인 책임 이런 거. 그럼 누가 그러면 어떤 이 정보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누가 질 거냐? 그러니까 정보 보호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분명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얘기. 그다음에 이제 이 궁극적인 책임하고 또 이걸 수행 책임은 또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궁극적인 책임은 최고 경영층들이 많이 지죠. 뭐 CEO가 질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CISO가 질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보안관리자가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 이제 수행 책임은 또 이제 그 밑에 실제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책임의 이슈예요. 그래서 책임성에 대한 그 responsibility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좀 쉽게 얘기하면 수행 책임, accountability는 이제 최종 책임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언급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원칙이 자율성 원칙, 오토노미라고 얘기하는데 개인의 어떤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가져야 되겠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어떤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기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과 책임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뭐 나름 적절한 행동을 하기 위한 어떤 필요한 지식 이런 것들이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뭐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고 나름 이제 조직에서 공유하고 있는 그런 모험 사례 어떤 뭐 요구하는 사항들을 잘 알고 거기에 따라서 스스로 결정하는 그러니까 많은 경우의 수를 다 이제 뭐 보안 정책에서 정할 수 없으니까 중요한 원칙들, 필요한 지식들은 제공해 줘야 되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하지만 거기에 대한 또 책임을 지는 그런 자율성 원칙이 또 상당히 요구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비례성 원칙인데요. 비례성 원칙이라는 것은 보안 대책이라는 것이 그 위험에 비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이게 뭐 조직마다 위험의 크기가 틀리고 또 업무에 따라서 위험의 크기가 틀리죠. 근데 거기에 따라서 보안 대책도 달라져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현재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외국도 많은 경우가 그렇지만 어떤 그 정부기관이라든가 또 법에 의해서 많은 그 어떤 중거성, 컴플라이언스 차원에서의 이제 보안 대책들을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이거는 위험에 근거된 거라기보다는 어떤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했다고 해서 뭐 보완했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조직이 갖고 있는 그런 위험에 비례해서 보안 대책도 그 강도가 달라져야 되겠다 하는 얘기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례성 원칙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투명성 원칙. 이게 이제 보안부서가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공개를 해서 이제 많은 그 전사적인 그런 현업 부서들이 그 알게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임직원들의 어떤 참여와 또 동의를 획득하는 그런 것도 노력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보안 활동, 보안 관리 활동들을 좀 수행해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보안 대책도 이제 기술적인 대책, 특히 기술적인 대책도 어떤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작동이 되지만 실제로 사용자가 보기에는 이게 작동되는지 잘 모를 정도로 이게 보이지 않는 손, 인비저블 핸드 같이 만들 필요도 있겠다 하는 얘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내가 뭐 나쁜 짓을 하면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명성 원칙도 상당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즉시성 원칙이죠. 요거는 이제 보안 행위에 대한 이제 탐지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들이 이제 제재도 뭐 빠른 시간 내에 연관성 있게 수행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어떤 보안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우선 교육이라든가 뭐 서포트 지원 노력이 우선 적용돼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런 위반 행위가 발생될 때는 강력하고 신속한 그런 처벌 행위가 있어야 되겠다, 제재 행위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6가지 뭐 원칙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외에도 뭐 윤리적인 원칙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원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대표적인 원칙이 이렇게 6가지 제시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이제 이게 인간 중심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모든 조직이 다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좀 더 성숙된 조직, 성숙된 관리 역량, 그러니까 위험 기반의 의사결정 능력과 자율적이고 관리 역량이 성숙된 그런 작업 환경에서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런 요새 같은 그런 디지털 사회에서는 권한 위임, 인파워라고 하죠. 타이포가 있네. 권한인데 직원들에게 권한을 이제 위임을 해서 나름 주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작업 환경. 요새 뭐 팀 위주의 어떤 그런 조직 체계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이제 팀장에게 상당한 권한을 주고 자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그럼으로써 이제 이런 인간 중심 보안이 이런 환경에서는 상당히 적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런 정교한 보안 문화 변화 관리. 그럼 보안 문화가 이게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들이 보다 이제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그러한 보안 문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변화 관리 차원으로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그램 레벨에서 정교한 프로그램이 이제 구현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인식 제고 및 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구현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첨단 모니터링 프로그램. 그래서 뭐 보안 탐지 기술, 기존의 어떤 보안 탐지 기술에 있는 내용들에서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그것들을 분석해서 함으로써 이제 사용자 행위 분석 뭐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요구되고요. 그래서 뭐 이벤트 기반의 메시지, 어떤 특정한 이벤트 사용자가 뭔가 이제 이벤트를 할 때,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활동을 할 때 거기에 맞는
뭐 보안 메시지가 이제 팝업되는 그런 이벤트 기반 메시지 시스템이라든가 뭐 또 역사과 책임의 위반에 대한 그런 것들 모니터링을 통해서 신속하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그러한 시스템적인 그런 기술적인 그런 프로그램도 상당히 요구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물 보안 이제 전제 조건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 중심 보안으로 전환을 하면 뭐가 좋으냐 하는 것들을 이제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해봤는데요. 우선 뭐 전통적인 보안이 이제 과거에 정책과 통제 중심이고 의심 기반이고 예방에 포커스되어 있고 통제만 하고 뭐 위험은 별로 이제 신경을 쓰지 않았죠. 그래서 위험 관리를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하는 그런 성향이 많았고 나쁜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을 방해하는 그리고 이제 어떤 악의적인 행동을 기반해서 이제 보안 대책을 이제 설계하고 구현하는 그래서 이제 표준 지향 모든 조직이 다 이것도 해라 하는 식의 표준 지향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위험에 대한 의사결정을 이제 IT나 보안부서가 담당을 했던 그러다 보니 이제 맨날 이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뭐 보안을 위해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닥터 노라고 할 정도로 맨날 이제 부정적인 얘기만 하던 그런 보안의 어떤 단점, 어려운 점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간 중심 보안으로 가면 이런 원칙과 권한, 책임 중심이고 또 신뢰 기반이고 또 예방보다는 이제 교정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는 얘기. 투명하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공개하면서 가시화된 위험이 이제 보여주는 거고 나쁜 사람을 통제하는 좋은 사람은 이제 뭐 선량한 그런 임직원들은 또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게 하고 단지 나쁜 사람만 딱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사전에 어떤 징후를 심틈을 찾아내서 이제 통제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모범적인 행동에 기반을 두는 그런 것이고요. 서비스 제한. 그 고객 임직원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서비스 지향의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 그다음에 이제 위험 의사결정은 이제 정보 소유자나 사용자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IT 부서나 보안 부서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네, 보안 비즈니스 개선과 민첩성이 이제 이름을 통해 가능해지고 조금 더 민주적인 절차고요. 결국은 이제 관리 비용도 감소되는 그런 좋은 베네핏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